하버드 새벽 4시 이어서 세 번째. 웨잉 이슈잉 저자가 도서관 경력이 많군요. 웨잉슈잉이 하버드 새벽 4시 반 이렇게 책을 저서하신 웨잉슈잉. 그래서 방송도 많이 출연, 또 인기를 얻고 중국 TV 방송에서도 이렇게 출연했군요. 1999년 4월 하버드 대학교와 컬럼비아 등 미국의 대표적인 명문대 4곳으로부터 동시에 러브콜을 받은 전국의 여학생이 있다. 그 주인공으로 류이팅이다. 그녀는 매년 3만 달러에 달하는 학비의 전액 면제 혜택을 비롯해서 전공서, 기숙사, 식비까지 모두 지원받는 놀라운 조건을 하버드에 입학했다. 하늘을 별따기 열었던 하버드 대학교 입학 허가를 받기 위해 수많은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류이팅 명문대 동시 합격 소식은 중국 전쟁에 큰 충격을 다가왔다. 세계적인 명문 대학들이 왜 하나같이 류이팅을 선택했을까? 하버드 새벽 4시 반 웨잉싱. 최고의 대학이 청소년에게 들려주는 꿈과 행복 수업이라. 하버드 4시 반. 천재성이라 평범한 안의 잠재력일 뿐이다. 능력과 기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일을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을 해낼 수 있는데도 말이다. 데일 카네기, 자기 개발 전문가. 장 크리스토프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프랑스의 극작가 로맹 롤랑은 우정은 평생 만나기 어려운 소중한 보물이라겠다. 이 친구라는 보물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진심이라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원만한 인간관계와 교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진심이 필요하다. 자신이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상대 역시 여러분을 가식으로만 대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심을 다해서 우정을 쌓으려고 노력을 한다면 친구는 평생 동안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 될 것이다. 친구에게 자신에 관한 질문을 해라. 평소 친구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가? 성실하게. 수줍음 뒤에 숨지 마라.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다면 지금 상황은 대부분 나에게 의해서 일어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스탠드 밀그람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타고난 재능으로 자신의 특기를 길러라. 천부적이라는 말 그대로 타고날 때부터 능숙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라는 능력을 가리킨다. 자신의 타고난 소질과 능력을 파악한 뒤에 후천적인 훈련과 노력을 곁들이면 노력에 비해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재능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점을 한당에 끌어올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모든 것에 뛰어난 천재는 없지만 자기 분야에서만큼은 최고인 천재가 많은 것과 같은 이치다. 잠재력 수업. 명문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우리 모두 예상한 대로 두 번째 후보가 아이의 가정교사로 선택이 됐다. 사실 첫 번째 후보도 뛰어난 편이지만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바람에 좋은 일자리를 놓치고 말았다. 이 사례는 자신을 잘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순간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보여준다. 하버드 대학교의 여러 전문가와 교수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연구한 끝에 사람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리더가 갖춰야 할 다음과 같은 9가지 기준을 도출해냈다. 숭고한 윤리 기준,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는 관대함, 좌절함에도 물러서지 않고 압박감을 묵묵히 견뎌낼 줄 아는 뚝심, 뛰어난 지혜와 열린 사고, 노력하는 자세와 열정,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현실을 바꾸려는 노력, 과감하게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용기, 넘치는 에너지와 다른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경력, 유머 감각. 이후 진행된 다른 연구들에서도 이상적인 리더들을 평가한 이 기준들은 늘 일치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이상에 부합해야만 실제로도 리더로서 강한 호소력을 가진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미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하버드 대학교에서 자기 표현이라는 답을 내놓았다. 다시 말해서 얼마나 자신을 잘 드러내는가가 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매우 긴밀하다는 의미다. 지금은 인재가 넘쳐나고 이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시대다.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경쟁에 뛰어들고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미국 한 대기업 인사는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고 해도 광고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알 수 없어 결국에는 외면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다. 두각을 드러내고 싶다면 자신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능력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재능을 타고 태어난다.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드러내며 또 다른 잠재력을 계열하면서 삶으로부터 예상치도 못한 다른 사람을 미소로 대할 때 어떤 메시지가 전달될까요? 바로 나는 정말 당신이 마음에 듭니다. 당신은 나를 기쁘게 해주는군요. 당신과 대화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라는 메시지가 미선으로 짧고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상대 역시도 당신에게 미소로 답해줄 것입니다. 앞으로 부모님, 친구, 선생님과 얘기를 할 때는 강 대표가 살짝 선 넘다는 느낌으로 엷은 미소를 띄고서 대화를 해보라. 그러면 상대에게 긍정적인 기분을 심어주고 한결 편안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대화가 이어질 수 있다. 장소와 대상에 알맞게 말하라. 말할 때는 장소와 대상에 주의해야 한다. 의외로 이런 사실을 놓치는 사람이 많다. 장례식장에서 지나치게 유쾌한 화제를 입에 담는 것이 실례이다. 또한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는 공개적인 장소를 피하는 것이 기본적인 매너이다. 상대가 슬퍼할 때는 즐거웠던 개인적인 이야기도 피하는 것이 좋다.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과 대화할 때는 중요한 대화를 할 때는 3번 더 생각하고 말하라. 많은 사람들이 거침없이 머릿속에 있는 그대로 말로 표현해버린다. 하지만 하버드에서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에서 3번 더 생각하고 말하라는 관습이 있다. 말이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 없다. 말이 입 밖으로 나간 후에는 이뤄주고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말하기 전에 혹시 상대의 마음에 두고두고 남을 신뢰되는 말은 아니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라. 또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은 말하기 습관이다. 똑같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전혀 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라. 적당한 침묵을 활용하라.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나은 순간이 있다. 적당한 침묵은 자신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기도 하고 적당한 수준까지 말하고 멈추는 것이 상대에게 상상의 여지를 주기도 한다. 침묵은 대화 속에서 적절한 리듬감을 준다. 또한 잘못 흐르는 이야기를 바로잡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적극성을 길러야 하는 이유. 빠르고 강렬하게 자신을 드러내라. 이것이 리더십을 가지기 위한 첫걸음이다. 빨리빨리 내딜수록 더 빨리 성공하게 될 것이다. 윌리엄 조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교수. 노력하면 칭찬할 것이 자연스럽게 보일 것이다. 환한 미소는 좋은 대화의 양념이다. 리더십 수업. 리더는 천재들까지 이끈다. 자신의 성향을 파악한 후에 일에 착수하라. 타고난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먼저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타고난 재능을 파악하는 방법은 의외로 다양하다. 학교 활동이나 교내 행사, 친구들, 선생님 관계 등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적성검사, 인성검사를 통해서도 타고난 능력을 상당 부분 파악할 수가 있다. 적당한 칭찬을 섞는 습관을 들이라. 칭찬처럼 기분 좋은 말하기는 없다. 내 진리는 말하라. 명심하라. 상대방은 당신이 내뱉은 한마디 한마디 단어에서 당신의 지식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자주 당부하는 말이란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사람을 사귀는 데 가장 중요한 교감의 장치이다. 상대의 가슴을 울리는 말하기의 기술은 생각은 마음이 가는 대로 해도 되지만 이를 표현할 때는 반드시 신중하고 조심해야 한다. 윌리엄 제임스. 자, 경쟁을 펼칠 상대를 어떻게 찾아야 할까? 친구라면 다음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공통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 일단 긍정적인 경쟁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와 내가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긍정적인 경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마음이 통해한다. 서로의 성향과 취미가 비슷하여 수업 이외의 것에서 실력을 길러보는 것도 좋다. 가령 공통된 취미를 가지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또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경쟁의식이 너무나 결여된 사회는 성과가 저조하고 발전이 늦는 경향이 있다. 학생들에게 건강한 경쟁 의지를 통해서 학구열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되는군요. 이런 같은 학생들 스스로 공부해야 할 목적을 알고 있어야 한다. 스스로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 하버드 10대의 꿈과 미래의 답하다. 정말 알고 싶었던 교과서와 그의 삶의 정답들에 대해서 제임스 코넌트는 하버드 학생들의 성공은 하버드 재능 개발 교육에 따른 결과물이지 시험 합격을 위한 주입식 결과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단순히 시험에 합격하거나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는 교육 덕분에 이곳의 학생들이 탁월하게 자신의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버드 출신이라는 의뢰의 성공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렇군요. 대입 이후에도 삶은 여전히 아름다운 존재다. 인생의 목표 찾기. 인생의 목표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찾아낸 목표가 정말 스스로에게 잘 맞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명확성, 말 그대로 정확한 목표라는 것이다. 현실상 아무리 멋들어진 목표라 해도 현실에 맞지 않는 목표는 마치 사막의 신기루처럼 공허한 것이다. 아쉽게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현실성을 외면하고 막연하게 장밋빛 미래를 꿈꾸기만 한다. 가령 수학의 기본 공식도 모르면서 과학자를 꿈다거나 음침에도 불구하고 성악가가 되고 싶어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자신의 목표를 설정할 때는 환상을 벗어 던지고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따져보면서 답을 찾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좌절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라. 이상을 위해서 싸우는 길이나 이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누구도 한 번 이상의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자신의 목표를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좌절을 받아들이면서 왜 실패했는지 이유를 찾아서 개선하는 것이다. 한술밥에 배우를 부를 수는 없는 법이다. 우리는 좌절의 벽에 부딪혀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스스로 원하는 명확한 길을 걷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과감하게 하버드 대학교의 한 심리학과 교수는 위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잃어서도 자신에 대해서 잘못 판단해서 안 된다고 일러주고 있다.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 한 명은 스스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도 결코 알 수가 없다. 어디서 있는지 알면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수많은 고난과 장애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버드 대학교 강의실에 걸려있는 격은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에서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경쟁자가 쉬지 않고 책장을 넘겨있다는 경연이 쓰였다. 꿈을 추구하는 과정을 달려오는 경쟁의 연속이기도 하다. 우리 입시 과정에서 얻는 큰 경험 가운데 하나가 이 경쟁이라는 것이다. 수많은 수험생 가운데서 뛰어난 성적을 거둬야 원하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이 과정 속에서 경쟁이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자극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높은 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다. 가장 큰 삶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눈앞의 1분 1초를 소중히 하라. 하버드 대학교 강의실에 걸려있는 격은 자신의 입으로 약속한 이상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반드시 그것을 해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약속이고 믿음이다. 그럼에도 끝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의 삶 역시 이러하다. 믿음을 제 몫으로 여기다 보면 자신의 삶이 아름답게 변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 혹은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행동으로 증명해낼 때마다 우리는 더 많은 능력을 얻게 되고 주변으로부터 인정받아서 더 큰 믿음을 이끌어낼 것이다. 위대한 극작가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솔직함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지적했다. 진실 이야기는 하는 순간 아무리 늦었다 해도 이는 늦었다고 할 수가 없다. 신뢰는 건강한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반이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해친다. 정직에 대해서는 제대로 교육하지 않으면 아이의 올바른 인기 형성을 방해한다. 거짓이든
신뢰의 가치. 넘어지면 금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신뢰를 잃으면 영원히 재기할 수 없다. 프링클린 전 미 대통령. 화학자 라브 아지에는 기존의 이론과 관념, 역대 화학자들의 실험 결론에 과감히 왜 이라는 질문을 던졌다. 다른 사람의 실험 내용을 기계적으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개성함으로써 새로운 사상과 이론의 근거를 찾아냈다. 그는 실험을 통해서 공기를 얻어내고자 공기와 수온을 가열하는 조지프 브리스틀리의 실험 방법을 되풀이했다. 그래서 생성된 수온과 공기를 각각 산화 수온으로 새로 결합시켰다. 그러자 기존에 소비됐던 공기량과 새로 생성된 공기량이 완전히 똑같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하버드대학교 교수 레이첼 카세는 많은 실패자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다고 지적했다. 자신이 가진 보물은 정작 보고도 못 본 채 하는데 반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흉내내려 한다는 것이다. 성공이라는 자신만의 길을 확신하고 가지고 걷는 것이다. 우리 안에는 자신감이라는 소중한 보물이 숨어있다. 자신감은 긍정적인 빛을 받으면 더 높은 삶의 목표를 향해 자랄 수 있는 에너지를 생성해낸다. 학습 과정에서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은 자유롭게 생각하지 못한다. 조금이라도 수고를 들기 위해서 답안지를 뒤적거리나 친구의 것을 베껴 숙제를 건드기가 일쑤이다. 하버드대학교 심리학 교수들은 자신이 특정한 상황에 처했다고 인식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정말로 그 상황에 동화된다고 설명했다. 가령 세상에서 자기보다 불행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은 주변에 단절된 채 그가 인식한 것처럼 실제 삶이 고통으로 올려지게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자신이 무척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하면 그 삶은 정말 즐겁고 다채롭게 발전한다고 한다. 즐거움과 행복이라는 신비한 샘물은 우리의 가슴 속에서 항상 마르지 않고서 흐르고 있다. 아무리 샘물을 부어줘도 즐거움이라는 물질기는 언제나 활기와 생동감을 공급하고 있다. 사이가 좋은 친구들과 긍정적인 경쟁을 벌일 가능성은 더욱 높다. 직접적인 비교가 되기 때문이다. 이때 경쟁은 전쟁이 아닌 협력이 되어야 모두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된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상대가 더 못함으로써 내가 승리하기보다는 상대와 비교해서 자신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걸로 삼아서 혼자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을 그의 강점을 배움으로써 마침내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 훨씬 의미 있다. 요컨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의 장단점을 적절히 활용하면 두 사람 모두 윈윈할 수가 있다. 하버드대학교 안나 스로 교수는 중국 청년 보호와 인터뷰하면서 하버드 학생들은 학습 과정에서 질문, 변론, 질의, 심지어 상대방의 관점을 비판하는 데 익숙하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학습 환경 속에서 하버드 학생들은 예리한 분석력과 체계적인 사고방식과 함께 끊임없이 공부하는 습관을 기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창의력을 얻는다. 하버드대학교의 안나 스로 교수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고, 비판하는 안목을 독려하고, 하버드대학교의 긍정심리학 교수인 벤탈 샤하르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동시에 고통을 벗어나는 몸부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태도를 조금만 바꾼다면 즐거움과 고통에 대한 기존의 가치관이 전혀 달릴 것입니다. 적극적인 낙관적인 태도는 성공을 위한 요건입니다. 자질이나 어려움 혹은 복잡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도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으면 전혀 다른 결과에 다다릅니다. 하버드의 교수들은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독특한 장점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장점의 형태나 성격은 모두 제각각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눈에 확연히 띄는 장점을 지닌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장점을 가진 사람도 있다. 한 가지 일에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방면에 걸쳐서 우수한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자신의 장점을 발굴하고 키울 줄 알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감이 뒷받침될수록 개발되는 능력 역시 끊임없이 확대된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자신을 자세히 관찰해야 한다. 당장 이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기가 죽을 것은 없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으며 가슴을 활짝 펴고 스스로를 믿어라. 긍정적인 경쟁자를 친구로 삼으라. 이런 것은 권위의 질문을 던져라. 사고는 의문과 기적으로부터 시작된다.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그리스 철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나는 스승을 사랑하지만 진리를 더욱 사랑한다. 우리 역시 스승을 사랑해야 되지만 스승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아니다. 진리에 대한 사랑, 지식에 대한 열망을 통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존재의 기존에 존재했지만 우심을 유발하는 대상을 연구해야 한다. 강한 지적 호기심은
모든 의구심이 깨끗하게 해결될 때까지 사물을 끝까지 연구할 강한 원동력이 된다. 질문하거나 의문점에 대해서 묻는 것은 선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당당한 사람이 되라.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재성을 지키는 것보다 어렵다. 뭘 예로 서로 배우면 학창시절에 좋은 사귐은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주냐. 서로 배움이 된다. 서로 배움이다. 서로 돕고 병문이 넓혀지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고 서로의 성장을 촉진한다라고 했습니다. 저 성장에 고민에 빠졌을 때 절친한 친구 의지력을 키우고 인간적인 성숙을 돕는데 인생에서 서로 암초 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 이때의 믿음직한 눈빛과 도움은 청소년들이 겪는 시련을 극복하고 위기를 넘기는 데 큰 힘이 된다. 개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청소년기는 한 개인으로서 개성이 자리 잡는 데 매우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비슷한 성격이나 취미를 가진 친구가 서로 배우고 흉내내므로써 서로의 올바른 성격적인 특징을 가지고 겸손을 강화할 수가 있다. 하버드가 때로는 사상과 충돌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버드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열변을 토한다. 오죽하면 여러 사람 중에서 하버드 출신 체제로는 소수파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하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 요컨대 하버드의 학생들은 지식을 하면 논쟁을 그칠 줄 모른다. 논쟁에서의 다양한 사상이 변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하버드가 위대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러한 점이다. 진정한 배움은 어디에서 시작할까? 대학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지 학을 시대 혹은 소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애덤스 하버드 19대 총장. 세상은 신뢰를 필요로 한다. 성실하고 신뢰가 두터운 사람이 결국 타인으로부터 이해와 존경을 받는다. 어릴 때부터 상대방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 가족, 선생님에게 모두에게 정직해라. 자신의 중심을 잡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어른이 될 수가 있다. 거짓말인들로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펼쳐질 뿐이다. 하버드가 알려주는 신뢰를 얻는 방법은 하버드는 신뢰를 매우 중시한다고 한다. 작은 것도 무시하지 마라. 물건을 제때 돌려주거나 약속 시간을 지키는 등의 일을 많은 사람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무조건 예술을 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정말 해낼 수 없을 때는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를 얻는 태도이다. 못할 때는 너 자기 개발에 힘쓰라. 다른 사람을 상대할 때는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가 있다. 뱉은 말을 행동으로 옮겨낼 때 과감한 실천력도 갖춰야 할 것이다. 어떤 것도 속이지 마라. 어떤 상황에도 신뢰를 지켜라. 신뢰를 저버리는 순간 자신의 얼굴에 먹칠하는 상황을 피할 수가 없다. 언제나 신중해라. 청소년기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어디 있을까요? 감정을 표출해라. 헤어졌을 때 감정에 대해서 지인의 도움 받아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인의 대체제를 찾아라. 대체제를 찾아라. 스트레스 이전시킬 수 있도록. 즐거움은 우리 안에 있다. 예, 참 좋네요. 108.